2009년 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의 한 주차장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차 안에 남자가 있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 무더운 날 창문이 꽉 닫힌 차 안에 40대 정도 돼 보이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연탄 화로가 놓여 있었고 남성은 뒷자리에 몸을 기댄 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주차장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쿄에 살고 있던 41세 직장인 오이데 요시유키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부모님 소유의 건물 임대료도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망 직전 자신의 블로그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곧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결혼 전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석연치 않아 부검을 했고 부검 결과 오이데 씨의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오이데 씨가 마치 방진복이라도 입고 연탄을 피운 것처럼 피부 어디에서도 연탄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차의 문은 잠겨 있었는데 차 안에서 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깊은 잠에 빠진 오이데 씨를 차에 둔 채 연탄을 피운 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사라진 것처럼요. 그리고 오이데 씨가 사망한 직후 오이데 씨의 계좌에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체된 계좌의 주인은 오이데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당시 34세의 여성 키지마 카나에였습니다. 김영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것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었던 연쇄 살인마 키지마 카나의 사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꽃뱀 연쇄 살인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사실 키지마는 외모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편이죠. 보통 생각하는 꽃뱀과 이미지가 좀 다른 편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꽃뱀이라고 하면 외모가 굉장히 화려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키지마는 100kg이 넘는 거구인데다 수수하게 생긴 편이니까요. 그래서 키지마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을 때 크게 이슈가 됐었죠. 도대체 어떤 범행들을 저지른 거예요? 키지마의 살인 혐의는 오이데 씨 사망 후에 바로 밝혀진 건가요? 아니요. 오이데 씨 블로그의 마지막 포스팅에서도 키지마와 여행을 간다는 언급이 있었고 사망 직후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까지 있으니 당연히 바로 조사를 했는데 키지마는 오이데 씨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싸우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약 6개월이 흐른 뒤인 2010년 2월에 살해 혐의가 밝혀지게 됩니다. 증거를 찾은 건가요? 사실 당시 키지마는 살인이 아닌 다른 죄를 짓고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2009년 9월 약 20명의 남자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적게는 500만 엔에서 많게는 1억엔에 이르는 돈을 뜯어낸 게 드러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혼인빙자 사기죄로 체포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밝혀진 거고요. 연쇄 살인마라고 했는데 살인을 몇 건이나 저지른 건가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3건이지만 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오이데 씨는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이데 씨 사건 6개월 전부터 도쿄 인근 지역에서 같은 형태로 혼자 살던 남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었거든요. 2009년 2월에는 도쿄에 살던 53살의 테라다 타카오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성실한 성격의 테라다 씨가 사망한 달 전쯤 갑작스럽게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된 지인이 집으로 찾아가 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6개의 석유곤로에 연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골로를 6개씩이나 피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쿄의 2월 날씨는 우리나라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춥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3개월 뒤인 5월엔 도쿄 인근의 치바현에 살던 80살의 안도 겐조 씨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안도 씨의 집은 전소됐는데 초기에 경찰은 고령이었던 안도 씨가 목욕 중이다 보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이 연탄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라다 씨도 안도 씨도 직접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지만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부 어디에서도 연탄을 피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반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3차례나 벌어졌으니 경찰이 주목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세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남성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었지만 딱 하나의 접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지마의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이었죠. 게다가 세 분 모두의 계좌에서 사망 직후 거액의 돈이 키지마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밝혀졌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체 왜 처음부터 살인범으로 잡지 못한 거예요?
오이데 씨 사건 당시에도 그랬지만 테라다 씨 사건 때도 휴대폰 사용 내역을 통해 여자친구로 추정됐던 키지마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키지마는 테라다 씨가 사망 직전에 자신에게 결혼을 요구했고 자기가 거부하자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닐까 추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부분에 퍼즐이 맞춰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여자를 사귀던 3명의 남자가 유사하게 사망을 한 뒤 그 여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 어딜 봐도 수상한 거죠. 결국 돈을 노리고 남성들을 유혹한 후 무참하게 살해한 키지마의 범행이 그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키지마가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십 명의 남성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갈취할 수 있었던 거죠? 대체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키지마는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출신인데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크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죠. 키지마는 어릴 때부터 체구가 큰 편이었는데 늘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대요.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 엄청나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과시를 하며 이것저것 사주곤 했었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는 나이 많은 오빠를 만난다는 등 그 나이 아이들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친구에게 조건 만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며 상대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랑이 아닌데 어른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건지 그런 성향이 성인이 되면서 더 심해진 거네요. 그렇죠. 대학에 진학하면서 도쿄로 상경했는데 그때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거액의 돈을 벌게 됩니다. 돈 벌려고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요? 후에 법정에서 나온 증언 내용을 보면 지인의 통장과 인감을 훔쳐서 7~8천만 원 돈을 인출한 적도 있었대요. 그 돈은 친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쓰고 본인을 치장하기 위해 다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치벽이 심한 사람인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도 크고 작은 절도, 사기 전과를 갖고 있었고요. 온라인 판매 사기를 저질러서 체포된 적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금전으로 커버하고 싶었나 보네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성향은 계속됩니다. 키지마가 운영했던 블로그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비싼 샴페인을 마셨다든지 속옷을 오더메이드로만 입는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올리며 굉장히 교양있고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 척 행동을 하고 있었죠. 후에 나온 증언으로는 생필품이나 식재료도 꼭 값비싼 것만 사는 통에 생활비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키지마는 경제력이 괜찮은 사람인 척, 돈에는 관심 없는 척, 교양 있는 여성으로 둔갑해서 남성들에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남성들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많은 남성들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났어요. 마지막 살인 피해자 오이데 씨는 사망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부모님이 자산가였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은 오이데 씨에게 결혼을 하라는 압박을 많이 줬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도 많이 보고 결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맘 같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 데이팅 업체에 문을 두드렸고 거기서 키지마를 만난 거예요. 키지마는 굉장히 세심하게 오이데 씨를 챙기는 것은 물론 오이데 씨의 가족까지 살뜰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키지마에게 빠졌던 거죠. 키지마의 블로그를 다시 보세요. 얼굴을 완전히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청순한 컨셉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직접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굉장히 가정적인 여성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쌓아올린 이미지로 사람들을 공략했던 것 같아요. 데이트 사이트의 프로필도 그런 점을 어필해서 작성해뒀고요. 프로필엔 뭐라고 썼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애정을 전하고 싶어요.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반려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입니다. 사남매 장녀예요. 운명의 사람을 만난다면 충동적인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즐길 친구나 그냥 오래 사귀기만 할 여자를 찾고 있다면 연락을 말아주세요. 결혼을 전제로 만날 남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외모는 별로 자신 없지만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내면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일도 공부도 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든 좋아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개만 보면 왠지 진중한 성격을 가진 여자일 것 같아요. 결혼 상대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키지마는 프로필을 통해서 깊은 만남을 원하는 남성만 골라낸 거죠. 근데 프로필은 1차적인 거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유혹을 한 거예요? 키지마는 자신의 프로필을 보고 호감을 표하는 남성들에게 절대 밀당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바로 답장을 했고 늘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주로 채팅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좋은 이미지를 만든 후에는 당신에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라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말을 하고 냈대요. 결혼을 생각하고 사이트를 찾은 남성들은 그런 모습에 더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더 깊어진 후에는 같이 목욕을 하고 싶다거나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는 등의 농밀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청순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의 여성이 그런 도발적인 얘기를 한다면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원래 반전 매력이 있으면 더 끌리잖아요. 게다가 말을 잘하는 편이어서 대화가 늘 유쾌했다고 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충분히 친분을 쌓고 교감을 한 후에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외모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던 거죠.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적인 관계까지 맺은 후에는 남성들에게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을 하며 은연중에 결혼 이사를 비쳤던 거죠. 그렇게 남자가 자기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나면 슬슬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단단하게 유대감을 쌓은 다음에 돈 얘기를 꺼내니까 남성들도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던 거네요. 맞아요.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엔 수면제를 다량으로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 거고요. 곧 결혼할 것처럼 관계를 쌓아놨으니 계좌 비밀번호도 자연스럽게 공유했나 보군요. 근데 한두 푼 편취한 게 아닌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호텔을 다닌다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로 썼죠. 체포 당시에는 도쿄의 엄청난 고급 맨션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 없었어요. 다 써버려서. 연쇄 살인 혐의가 밝혀진 후 키즈만은 어떻게 됐나요? 2017년 4월에 최고재판소는 남성 3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はい、死刑です。今、木島被告に死刑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 아직 형이 집행되지는 않아서 수감 중이고요. 그 누구보다 초라한 삶을 살게 됐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키지마는 수감 직후부터 키지마 카나의 옥중일기란 유료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감옥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스폰서가 있는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어요. 자필로 써서 보내주면 누군가가 업로드를 해줬나 보네요.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할 만한 사건들은 몇 차례 있었는데요. 키지마는 교도소에서 무려 3차례나 결혼을 했거든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랑 옥중 결혼을 해요? 그것도 3명이나요? 첫 번째 결혼 상대는 그녀를 후원하던 60대 남성이었는데요.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입원하자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불과 100일 후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했고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합니다. 이 꼴을 다 보고 결혼을 한 세 번째 남편은 누구예요? 세 번째 남편은 그녀를 취재하던 주간지의 편집 데스크였습니다. 세 번째 남편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침 눈 뜨는 순간에 남편이 밉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이미 한참 익숙해진 남편에게 밉다는 감정이 기상과 동시에 끌어오르다니 저조차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의 발단은 실크 양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실크 양말은 손에 잡았을 때부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크에 촉감이 없는 화학섬유 느낌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피곤함을 느끼는 기분이 별로인 아침. 남편이 밉다. 온화하고 독실한 성품으로 호평을 받는 남자인데 부인에게만은 화를 낸답니다. 무서워. 사형수가 실크 양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키지마가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내용 자체는 사형수가 썼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실크 양말 같은 고급 소재를 갖고 왔고요. 끊임없이 과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연쇄 살인마가 뭘 그리 자랑하고 싶은 건지. 2014년에는 자전적인 소설 예찬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키지마의 평소 남성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남성에 의해 순결을 부여받고 사고를 가지게 된다. 내가 한 것은 배금주의도 승인 욕구도 자해행위도 아니다. 여자끼리의 교제에 얽매여 남성을 소중히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모로 웃기고 있네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관종인 것 같아요. 형 집행 소식 말고는 그다지 키지마 뉴스를 듣고 싶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제발 형을 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꼭 반성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사팀은 세계의 범죄 사건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